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또라이들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생각의 날개에서 출판을 하였고요. 2020년 10월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클라우디아 호흐 브룬이란 분이 책을 썼네요. 당신 옆 동료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가요? 여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또라이의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책은 9가지의 또라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망상, 자뻑이, 대마왕, 변덕쟁이, 원칙주의자, 겁쟁이, 우유부단, 디바, 괴팍이 또라이 등이 있고요. 그 또라이들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읽는 사람 자체의 어떤 또라이인지 자가 유형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라이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엔 이렇게 또라이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남 생각을 안 하는 인간들이 많을까요? 사소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언행으로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우선 이 또라이들이 도대체 어쩌다가 그리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종종 또라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피해 망상 또라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문 용어로 편집성 인격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중립적 행동은 물론 친절한 행동까지도 악의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자신의 부동산에 혹시 흠집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감시를 할 겁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 대부분 아주 고독하게 삽니다. 어찌어찌 해서 운이 좋아서 결혼에 꼴이 나더라도 피해망상 또라이는 대부분 근거 없는 질투심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나 남편은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피해망상 또라이가 되었을까요? 심리 분석학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거나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넘칠 만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이의 욕구 만족이 아니라 부모의 필요 충족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아이가 때를 쓰면 부모는 감사할 줄 모른다거나 까탈스럽게 군다고 야단을 칩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줬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 이 상처받은 아이는 분노와 적개심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데요. 친절하게 행동하며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일단 경계 대상입니다. 분명히 다른 무슨 속셈이 있을 거야. 저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이죠. 그에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되풀이 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인간이 이런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저렇게 생난리치며 반응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그리 나쁜 분위기도 아니었고 좋은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심리학 용어로 투사적 동일시가 있습니다. 악순환은 계속되어 상대가 악의를 품었다고 생각하면
상대에게 부당한 행동을 할 것이고 부당한 행동을 당한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당한 반응을 보이면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믿는 것인데요. 이를 심리학에선 투사적 동일시, 즉 콩 심은 데 콩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의 관점에서 이런 태도는 일종의 자기 보호 행위입니다. 지금껏 그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부모가 신뢰감을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했고, 자라서는 자신의 행동 탓에 금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데요. 부당하게 남을 비난하고 덤비는 인간과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피해 망상 수준 증상이 가벼운 정도라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오해를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정말 소중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기 부모가 했던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협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망상 또라이도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의감이 투철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신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은 출세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잘못 이끌리거나 치우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라이 유형 자가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나올 건데요. 처음 질문은 전철에 사람이 많습니다. 마침 자리가 나서 앉으려고 백팩을 앞으로 돌리려는 찰나 누가 엉덩이를 쓱 들이미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번째 질문은 휴가를 보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당장 빈 방도 전혀 없다고 하네요. 당신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인에 맞는 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망상 또라이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자신을 못살게 굴기 위해 조작한 대형 사건이라고 착각하기로도 유명한데요. 미래의 파트너를 몹시 괴롭힐 수 있는 절망적인 나쁜 성격입니다. 피해망상 또라이에게 최고의 파트너는 같은 또 하나의 피해망상 또라이입니다. 원칙주의자 또라이와의 관계 역시 전도 유망합니다. 규칙이라면 목숨을 거는 그의 신실함이 피해망상 또라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설사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규칙이나 법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원칙주의자 또라이인 직장은 피해망상 또라이에게 최고의 업무 환경입니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상사가 피해망상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차단하고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상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네 하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사를 받들어 모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상사가 까칠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여태 몰랐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 하고 너무 날카롭게 비난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직을 고민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급진 단체에 가입하여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내 주변에 있을 만한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배경과 대응하는 방법이 유익했던 책이고요. 나 또한 또라이는 아닐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방문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